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주 익숙해지셨어요, 이제, 그쵸? CBS에서 나온 그 방송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영어로 나오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놀라셨어요. 이분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 하면, 자기가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등산다고 하는데, 이제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찾아갔더니, 체지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상태로 놔두면은 심장병이나, 당뇨병에도 걸릴 수 있는 위험률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듣고,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CBS 차원에서 이제 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취재가 돼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한 몸무게만 가지고 그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그러거든요. 내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몇이다 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괜찮다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를 검사하셨어요? 인바디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단면도인데요. 요것은 이제 근육이고, 그리고 이게 피하 지방이고 내장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MI라는 게 뭐냐면 Body Mass Index라는 거. 영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키에 따라서 몸무게가 다르니까 여기 보면 킬로그램 나누기 키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키가 크냐에 따라서 몸무게가 다르니까 키에 따라서 몸무게를 정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정말 건강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클리닉에 가시면 이 인바디 검사를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상 수치가 19에서 25고요. 그 다음에 과체중이 26에서 29고, 그 다음에 비만이 30 이상. 이건데 이제 오늘도 이제 BMI 수치를 하셨는데요. 피하지방, 내장지방이 있는데, 피하지방하고 내장지방하고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요? 예. 근데 여자분들은 뭐가 더 걱정이세요? 피하지방이 더 막 보기 싫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은 내장은 위험한 것이고, 피하지방은, 이것은 이제 몸매를 좀 밉게 만드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당뇨나 이런 만성질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Body Composition Analysis 해가지고 Intracellular Water, 그게 뭐라고요? 이게 ICF예요. Water이나 뭐 Fluid나 같은 뜻이니까. 그 다음에 Extracellular Water이 뭐라고요? 그게 세포박. 그 다음에 Dry Lean Mass가 뭐라고요? 지방하고 물도 뺀 거. 그 다음에 body fat mass는 뭐예요? 그냥 지방만.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물을 합친 것이 60.8 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파운드예요. 그 다음에 lean body mass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lean body mass는 지방만 제거한 거. 그러니까 130.3 빼기 47.8 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린바디가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기 쉬우시죠?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의 관건이 이제 머슬과 팻인데요. 그러면 muscle fat analysis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여기 보면은 이제 weight을 보게 되면 이거는 낮다는 것이고 이건 높다는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 사인이 아니라 중간이라는 거예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0이라는 게 있죠. 100이라는 것이 이상이에요. 이게 100파운드라는 것이 아니라 100이라는 게 100%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130.3파운드는 뭐예요? 몇 프로 초과됐다는 거예요. 거의 11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5%잖아요. 그러니까는 15%가 초과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에서부터 요만큼 나온 그 수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그 퍼센트가 초과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근육은 어떻게 된가? 초과돼서
보통보다는 이상적인 것보다는 뚱뚱한데 통통한데 여기 skeletal muscle mass는 뭐예요? 이게 skeletal muscle이 뭐예요? skeleton은 그 뼈라는 뜻인데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 다리, 그 다음에 갈비에 붙어 있는 여러분 저기 막 조선 갈비 가면은 갈비 드시는 그 갈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근육. 예. 예, 그 근육이 이분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43.4파운드인데 몇 프로가 약한 거예요? 예, 10%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체중은 15% 초과고 그 다음에 근육은 10% 미달이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달인지 초과인지 아셨죠? 거기 100이 정상. 100이 이제 기준 이상.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초과됐는지 아시겠죠? 얼만큼 미달이신지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바디 팻 매스, 이 사람 보니까 바디 팻 매스가 얼만큼 초과가 됐어요? 여기가 47.8%인데 여기 퍼센티지가 보세요. 160에 어디까지 갔어요? 220%. 그러니까 여성일 경우에 몇 프로여야 된다는 거예요? 220%가 된다니까 47.8%가 여성이었을 때 죄인이니까 여성이었을 때 220%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는 몇이에요? 약 몇이야 될까요? 47이 48이 220, 약 200이라면 220은 너무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200이라 그러면 100이면 100으로 되려면 200%의 반이 뭐예요? 예, 23.5.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정상적으로 지방이 몇 프로만 있어야 돼요? 23%가 있어야 돼요. 23에서 그게 여성의 정상적인 지방이에요. 근데 23%보다 초과가 되신 분들은 뭐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서 뭐를 하셔야 돼요? 근력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커지면서 뭐가 감소될까요? 팻이 감소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검사를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부위별로 나와요. 예, 보시겠습니다. BMI 있죠? BMI. 바디 매스 인덱스 제가 얘기한 거. BMI 수치가 뭐가 정상이냐 하면 18.5에서 24.9, 25까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이분은 바디 매스 인덱스 주로 병원에 가면 뭐만 해요? BMI만 하면 이 사람은 BMI만 했다면 뭐예요? 정상이에요. No problem. 그러니까 아까 그 TV에 나온 분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난다. 나는 18.5와 2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좋다. 그랬는데 분석하니까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근육은 몇 프로? 10% 미달.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은 15, 보통 그 100%에서 15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 몸무게고, 그 다음 지방은 100% 초과예요. 그러니까 200%인 거죠. 정상인에서 200%인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을 절반으로 감량해야 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딱 가시면 여기 보면은 얼만큼 감량해야 되는지 나와요. 마이너스는 감량해야 되는 파운드가 나와요. 아시겠죠? 이 사람은 몇 파운드가 빠져야 돼요? 지방이? 지방이 몇 파운드? 21.5파운드가 빠져야 돼요. 정상 BMI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바디 매스는 뭐예요? 미달이니까 몇 파운드가 쪄야 돼요? 5.5파운드가 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치를 보세요. 내가 키워야 되는 근육이 얼만큼인지. 9.7파운드시래요. 그럼 어디다가 투자를 하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근육 어느 부분이 좋을까요? 예, 제일 쉬운 게 팔다리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 TV 방송에 나가시니까 이렇게 조용히 해주셔야지 좋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뭔가 아시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여기가. 예, 끝까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segmental fat analysis는 이제 부위별로 지방이 얼만큼 초과됐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right arm, 오른팔은 177.4%죠. 그러니까 70% 초과예요, 오른팔은. 그러니까 3.3파운드인데 이제 그거에 이것의 70%를 빼야 되는 거예요. 지방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팔은 180, 그러니까 오른손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팔이 조금 지방이 적게 있고, 왼팔은 조금 더 빼야 돼요. 그쵸? 182.5%죠. 182%. 그쵸? 그 다음에 트렁크는 뭐예요? 트렁크는 여러분 목에서부터 복부, 다리 힙 있는 것까지가 트렁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몸통, 이 사람은 238%가 몸통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몸통에 있는 지방의 반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반 이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많이 있으십니까? 몸통에 많으시죠? 그래. 그러면은, 어쩌면은 다음 시간에는 몸통의 지방을 줄이는 운동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배우신 것은 이제 집에서 다리와 팔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셨으니까 몸통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물론 몸통 하는 운동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리고 운동치료사에게 이제 자세한 것을 배우실 텐데, 가장 쉽고 효과적인 거는 뭘까요? 아령 들고 뭐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령 들고 걸으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현실적이에요. 윗몸 일으키기 100번 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으세요? 좀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몸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 내장 지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의 근육을 다양하게 움직여서 여기저기 쑤시지 않게 하는 걷기가 등산입니다.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1시간씩 등산을 하는데,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커피 5잔까지 마셔보지는 않아봤지만은, 커피 안 마시고 커피 후유증도 없고 커피 마신 것 같은 느낌도 없으면서 하루 종일 에너지가 강해요. 그리고 저녁 때 머리가 딱 그냥 어디에 닿다 그러면은 5분 잔 것 같은데 8시간 잤어요. 6시간 잡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운동하시면은 저녁 때 잠을 주무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햇빛을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타니까, 얼굴은 눈만 빼놓고 선스크린을 잘 바르시고, 최소한도 SPF 30 바르셔가지고 20분, 30분 전에 바르셔야 돼요. 가장 정확한 거는. 그래야지 이게 들어가서 효과가 있습니다. 98% 이상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가벼운 얇은 거 입으시고, 이제 햇빛을, 눈이 밝으면 마음이 즐거워지며, 그게 잠언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울증, 항우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외선을 한 20분 정도 얼굴 말고 다른 쪽에 쪼이면은 뭐가 만들어요?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그 운동을 하시고 나면 비타민 D하고, 요즘에는 비타민 D가 뼈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까지 다 좋아져요. 그리고 세라토닌이 촥 나오잖아요. 그렇죠? 밝은 것을 보면. 그러면 그게 저녁 때 뭘로 변해? 무슨 토닌으로 변해요? 이제 강의로는 기가 막히게 잘 아시는데, 이제 하셔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이쪽 지방은 빼고요. 이 오른쪽 fat analysis에 나온 거, 이것은 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basal metabolic rate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누워있으면은 필요한 칼로리 양이에요. 이분이 거의 1200칼로리인데, 백미밥 6공기. 이분이 백미밥 6공기 정도를 먹으면은 그냥 조그만 공기죠. 컵으로 하는 공기로 봤을 때. 그렇게 드시면 그냥 칼로리 차원에서는 유지가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백미밥 6공기를 드시면은 살이 찝니다. 당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 베이설 메타볼릭, 요거 때문에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 똑같은 걸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이것이 낮은 분들은 1200 미만인 사람은 물만 마시는데도 살찌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로 넘어오셔가지고
segmental lean analysis.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근육이 얼만큼 강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ight arm, 오른쪽 팔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근육이 어때요? 예, 102.1이니까 어때? 여기는 어떻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됐어요? 100에 100에 가깝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left arm은 어떻게 됐어요? 97.8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는 괜찮아요? 팔은 그렇게 유지하면 돼요. 근데 이제 트렁크로 갑시다. 트렁크로 가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배도 보니까 그렇게 안 쪘어요. 99예요. 그렇죠? 정상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다리에서 안 걸어 다니나 봐요, 이분이. 앉아서 운동만 하는지. 그래서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17%, 약 17%씩 모자라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키려면 다리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한테 무슨 처방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배우신 걸로 스쿼팅을 하면 된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테스트죠. 예. 100% 이해하셨죠, 이제? 예, 지방이 감소가 되면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예,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근육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여기 바로 중요한 것이 다리 근육을 증가시키지 않고 당뇨약을 먹고 고혈압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약을 처방을 받는 거하고 모르고 덮어놓고 드시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body composition history 이제 한 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앞으로 보실 텐데 보니까 제일 앞에 하나만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 다음에는 하지 말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당이나 고혈압과 그 다음에 이것을 같이 이제 연관지어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시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제 이것은 주로 의사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인데 ECW와 TBW, Extracellular Water, Total Body Water. 그러니까 세포 바깥에 있는 물 나누기 총 물 전체 그 퍼센티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퍼센티지가 이 사람의 경우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상보다 훨씬 더 초과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기저기 염증이 있든지 짜게 먹든지 관절염이 있든지 설명할 수 없게 그냥 피곤하고 힘들어요. 정상은 100으로 와야 돼요, 일로. 요게 100이 없지만 요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와 여기 사이는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BMI가 24라 그래가지고 정상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처방이 뭡니까? 처방이 이제 나와야죠. 생활의학 처방이 뭐예요? 물을 마시면 물이 막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해? 가장 효과적인 게 뭐예요? 운동 중에서 무슨 운동? 네, 근육 운동에서 어느 부위 근육 운동? 다리 근육 운동. 어떤 근육 운동이 좋을까요? 집에서는 스쿼트, 나가서는 어디를 걸으면 좋을까요? 산을 몇 분 걸으면 좋을까요? 하루에? 네, 하루에 1시간 정도 매일 걸어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되면 이게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약을 혹시 드신다고 해도 약이 굉장히 많이 조절이 될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심장병, 암, 고혈압, 당뇨병, 간경화, 간질환이 진단이 되는데 어떻게 진단이 되냐면 심장병, 암, 고혈압, 당뇨병, 간경화, 간질환이 지금 있어요. 지금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이 검사를 했을 때 초과가 되면 이것이 제대로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질환이 없는 분들이 이 수치가 높으면 그냥 이유 없이 피곤하시고 힘드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혈압약을 먹는데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잘 안 맞는다 하면은 요 비율 ECW 나누기 TBW 요 수치가 이제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들으시니까 이제 뭔가 파악이 되셨죠.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식적으로 들으신 거하고 오늘 이렇게 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으세요?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있으세요? 그러면 계획이 좀 쓰셨어요? 어떤 계획이 쓰셨어요? 운동을 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이거와 관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된 질문인데요. 제가 일단은 본인에 대한 질문을 먼저 읽고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70살 된 할머니입니다. 70살은 할머니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수정해야 될 것이 할머니가 아니다. 왜냐하면 혹시 장수촌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에 어디요? 로마린다가 장수촌인데 로마린다에서 이제 어떤 한 분이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일 좀 시켜 하신 분이 90이세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젊은 사람이 몇 세인 줄 아세요? 80세예요. 그러면 70은 뭡니까? 아직은 소녀예요, 소녀. 그렇죠? 그래서 90세에 비하면 70세는 뭐예요? 소녀죠. 왜냐하면 30살이었을 때 이분은 안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저는 위장병과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위장병 하면은 뭐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위장병이에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산이 올라오고 속이 답답한 그런 증상이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예, 뼈가 약한데 70이면 대부분 뼈가 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는 병이 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가슴과 등뼈가 아둔합니다. 아픕니다. 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는 병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며 어떻게 조심하여 치료를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는 병은 모든 진단을 하고 나서 모를 때 그냥 진단 내리는 게 파이브로마이알지아예요. 그래서 원인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집을 수 있는 원인은 없어요. 원인은 없는데 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온몸에서 한 20군데 이상이 쑤시고 아픈 증상이에요. 근데 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의 가장 핵심적인 그 통증의 원인은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럼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산소 공급을 잘하게 하려면 뭐가 뚫려야 돼요? 혈관이, 그쵸. 기가 뚫려야 되고, 기가 뚫리는 혈관이 뚫려야 돼. 그럼 혈관을 맑게 하는 게 뭐가 좋다 그랬죠, 아까? 예, 그러면 그 맥주 한 잔을 좀 드시면 어떨까요? 왜 안 좋으세요? 그 혈액이 맑아지는데. 예, 그러면은, 예, 조금 맑아지긴 하지만은 응고는 잘 안 되면서 묽어지긴 하지만, 예,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소변이 물이 더 탈진이 되고, 그 다음에 알코올을 드시면은 알코올 한 잔에 두뇌세포가 500개씩 죽습니다. 예, 간세포하고. 간세포도 죽고. 그러니까 뭐 500개 하면은 수억 개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죽다 보면은 예, 조금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손해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코올로 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이 운동을 통해서 혈관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을까요? 집에서는 오늘 배우신 스쿼트 운동하고 팔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장적으로 계속 나가셔서는 뭘 하시면 좋을까요? 예, 걷기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걷기 운동 중에서 더 하실 수 있으면 등산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땀이 날 정도로, 등에 땀이 날 정도로. 그리고 등산을 땀이 날 정도로 하시게 되면 이게 혈관인데 혈관을 그리는데 혈관 벽에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 이렇게 좁아졌던 것이 확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좁아졌던 것이 확 늘어나는데 왜 늘어나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혈압약이 나와요.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물론 온 몸이 혈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위별로 혈압이 있는 거거든요. 21군데가 최소한도. 막 압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확장하게 하는 그 확장제가 나오는데 그게 나이트릭 억사이드라는 확장제가 나와요. 예, 그거를 노인데 이게 노페인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트릭 억사이드. 어떤 약보다 가장 강력해요. 하루에 운동 땀 날 정도, 등에 땀이 날 정도로 1시간 하시면 가장 강력한 뭐가 나온다고요? 노가 나온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미처 아직 답을 못한 답들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더 해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